밸리에 배드워터를 봤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뭘 봤어요? 파노미터 레인지를 봤어요. 텔레스코프 있는 곳을 봤고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오스헤드 그 이쪽에 힐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산맥이 있고 적게 실려나 좀 꼭대기 보이시죠? 좀 색깔 칠해놓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위에서 보면 퍼니얼 마운틴이 있고 그라피안 마운틴도 얘기가 좀 뒤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노팔 레인지, 뭐 킹스턴 레인지, 여기 이런 컬처 마운틴 같은 게 이런 내용들이 파나미트 밸리 나오는데 이쪽을 포커스를 맞추면 실지 대륙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 바깥쪽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밸리는 단층적인 것을 일어난 거거든요. 그 데스밸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위 조직이 아니라 주위 대륙이 먼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마고사 리버 아시죠? 배드워터에 들어와 있는 아마고사 리버는 발원지, 수원지가 저쪽 그 스코티 정션 있는 그 오른쪽에 니어 카운티라든가 그 핵실험장 있는 그쪽 지역에서가 폭풍과 질 때 거기에 수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 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고사 디저트를 지나서 데스밸리로 곧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산맥이 가려서 그리고 워낙에 강이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아마고사 디저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고사 리버가 들어옵니다. 간헐천이죠. 그래서 발원지는 저 꼭대기예요. 저쪽 꼭대기인데 이쪽에 그 꼭대기 어디냐면 그 핵실험장이 있었던 곳이죠. 그 근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내려부터 물이 더 나쁠 수도 있겠죠. 핵실험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발원지라고 합니다. 실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얼른 보기 쉽게 그래서 퍼니스 크릭 얘기 많이 나올 거고요. 퍼니얼 마운틴 나올 거고 그라피안 마운틴. 실제 이 밖에 그려진 게 공원입니다. 데스밸리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커트로드 마운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트레일 락이라고 그러죠. 프라야 그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그 다음에 파나미트 마운틴 가장 중요한 거고 오스웰 헤드 마운틴이 있고 여기 쓴 거는 이런 단층이고요. 배드워터고 여기 그 다음에 블랙 마운틴 이 정도면 쇼션 보이는 거고요. 이 정도면 좀 이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지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보여드리고요. 좀 한 페이지씩 보는 게 더 낫죠. 오늘 한 페이지. 네. 데스밸리입니다. 전적으로 여기 이쪽에 저희가 블랙 마운틴 쪽이고요. 파라미트고 여기 데스밸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테스뷰에서 들여다본 건데 저는 일단 페이지를 넣었고요. 제 구성 과정은 일단은 다 기술을 했습니다. 기술을 했는데 아직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고 종합부원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항상 뭐 다른 분들도 있으시는 분들 다 같은 고민이실 거예요. 처음에 단상을 어떻게 가볍게 쓸 것이냐. 길게 쓰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발 단테스뷰에 섰다. 능선아리가 데스밸리다. 하얀 바다 마이너스 85.5m 길이의 배로부터 문어 내릴 듯 쏟아지는 흙밭 알루비얼 팬 흔적만 보이는 간헐천 아마고사 리버 그 다음에 데스밸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텔레스콥이 있는 파나미터 레인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블랙 마운틴 이 모두에서 건조한 억소리만 나온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 표현을 모두 끌어내보지만 마땅한 것이 없다. 1926년 모레스 컴퍼니 실무자들이 데스밸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자기네 공장이 있는 데에서 이 데스밸리를 관광 차원에서 사람들 초대했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아마 여러분들이 데스밸리 가서 보셨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해서 단테스가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실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단테스 뷰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단테스뷰라는 이름이 명명된 거고요. 이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데스밸리에서는 제 머릿속에 정말 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보인다. 산막하고 황량하고 바람도 흩을 것 없는 데스밸리의 모든 세월이 보이고, 움찔움찔 밀고 당기는 그래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거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아닌 생동한 소리가 들린다. 제가 지난번에 데스밸리는 아마 이렇게 되면 전부 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아니에요. 실수했습니다. 데스밸리는 계속 지금부터 단층작용이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연기하고 멀어지고 가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그 사막과 다 풍화작용으로 그 건조기온에서 다 뭉개져서 사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티스테리스, 자비스 포인트, 레이크맨니, 우베헤베, 그 다음에 모스킷, 샌드둔, 배드워터, 알팡펜, 스코트 캐슬, 고스트 타운, 인디언, 팀버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앞으로의 내용입니다. 지질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얼마나 오래된 땅인지, 어린 신생지인지, 산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둥지는 왜 있어야 했는지, 기운은 어째서 건조해졌는지, 뒹굴고 발에 채이는 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멀리는 25년의 세월을 훌쩍 넘고 실제 25년에 콜롬비아가 나오죠. 가까이는 1만 년 아니 1세기까지 산과 안석들, 자갈, 모래, 토사가 전부인 황무지, 보이는 것이 다인지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데스밸리를 알아보고 싶어졌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제부터 데스밸리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좀 화면을 약간 좀 더 키울까요? 그죠? 좀 그렇죠? 이렇게 낫겠네. 한 번에 보는 것보다. 크게 데스밸리는 5파트고 밑에 글씨들이 좀 더 써있는 것들은 제가 다른 자료에서 같이 절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할 거는 이 자료들을 좀 더 서로 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떤 걸로 상쇄시켜야 될지 맞춰야 될지,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책 하나 또 갖고 나왔는데요. 지올로지 데스밸리예요. 이 책은 지금 좀 이제 다시 좀 봐야 되는데 단층을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저희가 데스밸리의 실제 단층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나갈 건데 처음에 얼리 세디멘트는 여기 이제 프로테오 원생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이 얇아지는 이것도 원생대 폭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시브 마진, 이 패시브 마진은 고생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크게 보면 또 액티브 마진이라고 그러죠. 패시브 마진은 그 해양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액티브 마진은 화산활동이라든가 손을 빼면서 강력하게 만들어진 게 액티브 마진 중생대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스밸리 신생대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말로 제가 써봤어요. 데스밸리는 외견상으로는 지질연대 중 가장 최근에 지역변동 사고를 형성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원생대 후기 미국 남서부가 찢어지고 중생대에 와서는 엄청난 양의 화성질성 화강암이 간입되면서 이 간입된 부분들이 나중에 침입돼서 다 드러나는 거죠. 신생대부터 지금까지 단층작용에 의하여 지각이 당겨지고 얇아지고 넓어지고 있는 일련의 지질 사건들이 함께하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보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이제 굵직한 것만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지질활동 현상들은 오늘날 지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육상 폐점암인지, 해제에서 침전된 폐점암인지 또는 고온고압적인 환경으로 모암이 변성되어 원래의 암석 성질이 변형되어졌거나 틀렸거나 단층 작용으로 뒤집혀졌거나를 알아야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 옛날에 대한 거는 그래도 최근에 아까 판계에 대한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이 콜롬비아 대륙을 영자 삽입하려다가 삽입을 안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롬비아 대륙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판계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 7편을 쓸만한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로지니아 쪽인데 여기 전부 다 프리서부터 이게 다 이 전, 그러니까 레나라를 갖고 콜롬비아 이전에 대륙의 형성이에요. 대륙이 있기 전에 형성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은 거에서 이 초들기의 논문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잘 보여드릴게요. 세 개 그림을 보이죠? 카테고리가 왼쪽에 크다랗게 그것도 콜롬비아, 위에 것도 콜롬비아, 아래 것도 콜롬비아 초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 가설하는 연도수가 틀리고 또 그 지질학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제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라는 그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좀 보면서 있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판계는 어느 자리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초대륙과 대륙과 저희가 초대륙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많이 익혔지만 초대륙이 왜 초대륙이고 대륙 몬디니아, 로디니아는 왜 대륙인지 거기에 대한 거 제가 잠깐 옆으로 좀 빠져서 설명드릴게요. 뭔 것 같아요. 지구상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구상에 몬디니아, 로디니아 전부 다 대륙이긴 하지만 그 대륙들에 모이는 것이 75%를 정리했을 때만 초대륙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료에서. 그래서 대륙이 다 뭉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뭉쳐지는 건 아닌데 초대륙이라는 개념과 로디니아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왜 그건 초대륙이 아닐까? 근데 아래쪽에 조그만 것도 왜 초대륙이고 그거 아닐까라는 개념은 퍼센티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진으로 벌어진 저파기에 대해서 이런 세선물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 암석이 빙하기에 있었던 지역에서 멀리 이동을 했는지 이것이 가장 캐셔트죠. 다 물의 부력으로 멀리서부터 이동된 세설된 암석인지 거대 강력암인지 또는 암석 기준이 다른 곳에서 기원한 외래성 암석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탄생한 그 기원 암석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질학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저는 또 그런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그래도 인정받아준 것을 이 책에서 담느냐가 저의 숙제가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파나멘트, 오른쪽이 이거는 이제 사진 찍었기 때문에요. 아나모사가 이제 있고 가운데 이게 멘틀 투 이스트 왼쪽으로 파나멘트 쪽으로 웨스트 타이달 쇼라고 하고 이쪽으로요. 이게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네바다도 전부 이렇게 여기가 태평양이죠. 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단층자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데스밸리는 길게 잡아서 2300만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대 계곡입니다. 계곡 자체를 설명드릴 때는. 그렇지만 데스밸리는 펄트블록으로 인한 융기한 산들과 서로 당기는 힘 이런 거기서 나오는 그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아프리카 열곡보다는 작습니다. 비교적으로 제가 이런 한 벤트를 넣었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친전 퇴적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사막 저희가 아는 모래 사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두 단층대가 실제 데스밸리의 단층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보면 여기가 데스밸리 디폴트 단층대인데 이것이 이쪽 위에까지가 데스밸리 단층대고 퍼닉스는 이 부분이래요. 그래서 만나는 거는 저쪽이고 이쪽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까지 이쪽 단층마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좋아요. 네, 이렇게 했고 그래서 400만 년쯤에 이제 85m까지 내려간 것이 그 400만 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00에서 1000만 년 전쯤에 그 사우스 이 보시면 제가 쭉이라고 했잖아요. 저 꼭대기서부터가 이게 데스밸리의 펄트존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버니스 크릭 펄트존인데 그래서 노스 사우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를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가 되고요. 여기에 표현은 다 안 됐지만 단층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옆에 밑으로 다 있어요. 조각조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자, 이제 그 초대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요. 자, 대륙은 지구의 껍질, 지각은 을 말하며 지각 위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평원도 있고, 검남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황야도 있으며, 해수면보다 낮은 저기도 있다. 이러한 지각의 다양한 모습은 흙, 돌, 암석으로 덮여있어 지질작용, 지질연대뿐만 아니라 강물인 암석도 데시벨리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은 요약적으로 쭉 나온 거고요. 일일이 다 설명을 간단하게 읽을까? 너무 읽을 게 좀 있어갖고 일단 데시벨리는 17년 전에 태조 변성 편과 편망으로 모함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14년 전에 화강암이 발견됐어요. 고생대 때 가는 게 됐다 그래서 지각 아래. 그래서 그것이 70 유기되면서 지상에 노출되는 과정이 있죠. 지금 굉장히 화강암이 노두로 되어 있는 것이 데시벨리 말인데 5억 년 걸립니다. 그리고 해저층은 12억 년에서 8억 년에 생성된 것으로요. 뭐 두근들은 아시죠? 이렇게 시멘티아된 돌들이 자글자글 들어간 것이 둥근들 콩글로메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암, 탄산염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대륙 로디니아가 일부 들리고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대륙이 둘러갈라지고 아까 둘러 찢어졌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데스밸리에서 나오는 파고존에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요거는 살짝 별 얘기가 없었었죠, 박사님. 태평양 판 있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있었죠. 여기 패러럴 플레이트 이 아예 활동입니다. 활동이고요. 그래서 중심대 초기부터 중기에 태평양 아래에 있던 북아메리카 판 아래로 설파하기 시작하여 해구를 형성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산이 올렸다. 이때부터 액티브 마진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보신 거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평야가 만들어졌고 1600만 년 전부터 서북 아프리카의 지각이 당겨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산맥과 분지를 만들었고 이 300년의 지각이 찢어지고 벌어져서 지금 데스밸리, 파란트밸리 거의 다 책임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계곡이 태적물로 쌓이면서 빙하기가 왔습니다. 빙하기는 24만 전에서 1만 년 전으로 아시고 시에라 네바다로부터 녹아내려온 빙하물로 데스밸리 지역의 거대한 레크맹리 빙하물로는 형성되었습니다. 1만 5천 년 전부터 흘러들어오던 빙하물이 죽기 시작했고요. 호수의 소음과 강물이 농지되기 시작했고 거대한 빙하호수가 건조된 프라야 많이 들으셨죠? 데스밸리 건조가 되면서 사막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제 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에는 같은 얘기긴 하는데요. 아까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여기서 올라코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마땅한 걸 참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진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 그 올라코겐이라는 거는 탁상지 기반 암층을 가로지르는 단층인데요. 이 데스밸리가 보면 폴트층이 다 이렇게 세로돼 있죠. 근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쫙 간을 띄워서 쫙 해서 올라코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사진을 좀 적절한 걸 제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코겐은 설명이 많이 좀 나오고 지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황암이 감립되고 있을 때 북아메리카의 북쪽 지역은 땅이 형성되었지만 남쪽으로는 열분되지 못하여 서부 해안에서 또 북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밸리를 향하여 완만한 망으로 좁은 띠 모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이 아모고사 올라코젠이라고 합니다. 탁상층 기반 암층에 이렇게 또 가는 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천 피트 높이의 퇴적물이 천천히 쌓이면서 낮은 지역인 베이신에 거기에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폴트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신, 배드워터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캄브리아 전 시대인 원생대 변성함은 기반으로 하여 들려 올려줬죠. 이제 뭐 기반함이 꼭 모함이긴 하긴 하지만 일단은 데스밸리의 기반함은 이제 변성대라는 기반함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얕은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지질학자들은 왜 변성된 기반함에 태저함이 형성되어 출시되었는지 이것은 그냥 약자로 분위기 설명했기 때문에 제 이 부분이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해석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팔목그룹이라고 해갖고요. 아까 얘기한 올라코젠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크리스탈 스프링, 백스프링, 킹스턴 픽 지역을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로마이트가 배고무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좀 얘기 나온 거고 계속 아마고사의 올라코젠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쓴 자료는 다 하나같이 어느 지역에 이것이 무엇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역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후에 파라멘트 지역의 휘록선 지층암이 탄산염층 위아래로 감입하여 발생된 고온으로 세설된 탄산염암이 수백 마일에 걸쳐 상업성 있는 활성 기대로 바뀌었고 그 두께는 910m나 된다고 합니다. 하고 지금은 폐광이 되었지만 1800년대 후반서부터 거런지에 활성 강산이 들어섰고 이 부분의 마을도 다 고스타운이 됐겠죠. 1970년대에 실질적으로 강석을 채용 못하도록 데스밸리에 그런 법이 되어져서 70년대까지 단문을 다 담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라코젠 개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는데 침수로 다시 바다로 잠기게 되면서 침식된 탄산염층 위로 토나트가 퇴적되고 300m 두께의 화석 퇴적층이 지금의 맥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데스밸리하고 그랜드 캐니언하고 차이점은 데스밸리가 그렇게 높아서 안 보였죠. 몇 개 없었잖아. 야산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퇴적돼서 이런 것이 퇴적돼서 몇백 미터 퇴적돼서 되게 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와일드로즈는 제가 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올 때 데스밸리 떠날 때 그 뒷자리가 와일드로즈입니다. 제가 입간판을 많이 봐서 거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7,000피트, 2,100, 2km 두께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땅 지면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거에 대해서 태적층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태적이 얼마나 두껍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각이 얇아지고 있다고. 누디돌로마이트 쪽에 탄산염 두통으로 덮인 조류지층으로부터 처음으로 지형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를 포함하고 있던 초대를 로디냐가 찢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연안과 비슷한 낮고 얇은 해안선이 라스베가스 근처 동쪽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IBX는 그 데스밸리 사진에서 보면 지형이 정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IBX는 300m 정도의 두께로 옅은 노란빛으로 회색빛의 절벽 형태로 실타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초대륙 지각이 얇아지면서 잠기고 세로의 대양이 생기고 그래서 탄산염 두통에 석회가 풍부한 실트 미사 침대가 쌓이고 단단해지면서 실타암과 석회암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IBX와 누데이의 강우리 이런 데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액티브 항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다 똑같이 제 자료들은 얼만큼 두께가 됐고 무엇이 됐고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때 자브라스키 지역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데스밸리의 위동상이 당시에는 적도에서 10도에서 20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정확히 적도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그 중부지방에서의 문제를 제가 풀을 수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냐면 실제 적도를 표현한 건지 지방이라는 개념을 표현했는지, 근데 남쪽이긴 남쪽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졌고, 또 오르도비시아기 4,5천 년 전이 되겠죠. 이때는 석양풍한 모래층이 거대한 대륙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모래층이 더 단단해지면서 사암이 되고 후에 번성되면서 100m 두께의 유레카 컬츠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강물과 강물 이름이 지역이 되는데 그게 구분이 너무 안 서서요. 강물을 표현한 건지 이게 지역을 표현했는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진짜 자료를 여기저기 인터넷 있는 데로 다 뒤지고, 그래서 어떤 건 지역으로 낙차를 보고 이건 강물이구나 이런 낙차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자료는 좀 더 책을 크로스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레카 모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알버타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390만 km제곱을 덮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걸 쓰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가본 곳이 있고 안 가본 곳이 더 많잖아요. 데스빌리이고 지역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넣습니다. 마진이 업데이트 되는 거 이제 액티브 제가 사진 한번 더 넣었고요. 여기서 지금 그 액티브 마진이 사실 때가 업리프트 되었다는 걸 산맥이 형성된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케닉 아크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에 있을 시에란 아크라는 고유명사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코딜리안 모자에 그러니까는 중생대 마그네틱 아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산맥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표현이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아실 거예요. 능선이 화산 폭발해서 두 군데 화산이 올라갔죠.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죠? 능선같이 그런 선이 들어가잖아요. 계곡처럼. 이제 그러니까 산맥 우리 산맥 보면 이렇게 산맥되잖아요. 그래서 산맥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는데. 다른 저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용암이 분출하면 대양을 320km 수적으로 밀어낸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저희들이 대양 저게 그때 해저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잘 써. 나중에 박사님 영어 잘 들을게. 아니 근데 오션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한계는 무엇을 적절히 표현을 해야 될지를 간혹가다 들리는 거 있어요. 바다가 넓어진다. 그래서 항상 자료 하나하나에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트러스트 단층이 트러스트 단층은 아시죠? 한쪽면이 한쪽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역단층면을 트러스트 단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서 좀 다시 사진 나오고 그때 설명 다시고요.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신성함이죠. 시에라 네바다의 베톨리드가 이게 똑같이 플루토니아랑 똑같이 시종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나타나는데 트러스트 단층이 심하여 대륙판은 짧아지고 오래된 안반이 질려있는가 어린 안반으로 그냥 이동해 버리는 거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역단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데스벨리는 정단층도 있지만 역단층에 참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스키드라고 해서 여기 금강이 있었던 곳인데 실제 190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2333kg의 금을 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150만 달러 이상의 가치니까 지금은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거겠죠. 제가 2333kg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면이 다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계속 부족한 면이 생기고 퇴적층이 침식된 데스벨리는 반감을 해서 계속 서부동을 다 깎여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내륙바다가 되는데요. 내륙바다로 엄청 이 당시에 그 동부 태적층 끝인 콜로라도는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데 부테밸리 주위의 쥬라기 지리 연대 화성암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쥬라기 때에서 신생대 태적층이 있는 곳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지역의 태적들이 다 물에 흘러나갔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질학자들이 자료를 찾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계겠죠. 이런 뭐 다 습겨 내려가고 이런 사건들이요. 그 다음에 평야입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이런 것들에서 신세대 초기 지질연대는 수정되었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화성암질뿐만 아니라 태적성 암석은 있다고 해서 이 당시의 지질연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 섞였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다 여기 계시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산활동이 데스밸리하고 네바다 지역으로 확 뿌려지는 거잖아요. 화산재가. 그래서 소경이 풍부한 화산재로 두껍게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라피안 마운틴 저쪽에 보셨죠? 기억나시죠? 블랙 마운틴 조비 쪽 그라피안 마운틴을 만들었다는 거죠. 유명한지 화산재가 쌓인 그러니까 저희가 데스밸리를 생각해 보시면 화강암성인 것보다 어떤 토사처럼 푸석푸석한 암석들도 있고 그 사들이 좀 특이했잖아요. 어떤 거는 꼭 흘러내릴 것 같고 토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화산재가 눌려서 산이 되고 융기돼서 산이 되고 그래서 다 특징이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쌀이 차려진 것이 데스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메이싱가 레인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홍색은 여기 뭐요? 대신에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까만 거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주황색같이 이렇게 큰 거 있죠. 이것은 그 팀바시라든가 인디언들의 거주 지역이 베이싱 그쪽 산맥과 베이싱이 이렇게 있었다는 지도 하나의 지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들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논쟁은 있지만 이렇게 대륙이 갈라진다는 이론은 슬래키의 하이포테시스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널판지 같은 것이 쭉쭉 찢어진다라는 넓게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널판지 같은 게 넓게 펴졌다는 것에서 가설을 슬래키의 하이포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연평균 2.5m, 1인치 정도씩 벌어졌다고 하고요. 지난 500년 지금 포함해서 연평균 0.76cm로 지각이 벌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질 형태의 지형들을 메이싱이나 레인지 프라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행잉월 자료를 찾으면 HW 있고 풋월이라고 FW로 나왔는데요. 단층이 기본 단층이에요. 기본 단층이 내가 단층이 작아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단층은 이 행잉월이 매달리는 멜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풋월이 기반하면 올라가는 거가 기본에 제가 이것도 이제 완전히 좀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상상을 딱 해보시면 단층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역단층이에요. 내려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딱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벌어지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가면은 역단층은 수렴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지루 또 마루 해갖고서는 이런 부분이 메이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이제 산맥이나 산이 되는 거죠. 그게 단층이 돼요. 그런 설명이고 요거는 어떤 거를 설명했냐면 그 확장하는 힘에 의해서요. 실제 보면은 그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 밑에 뭐 심성 암석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도 밀어요. 밀면 거기는 암석이
우리가 믿기지는 않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믿을 얘기잖아요. 막 이 안석을 쬐끄맣게 막 하고 요것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로비 부분. 안석을 안으로 꽉 줬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됐어요? 꽉 잡으면 전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잖아요. 들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B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단층이 B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각에 대한 거를 지리학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실리퍼피와 같이 지표형 가까이 이렇게, 이게 제가 실리퍼피는 이 손바닥에 있는 거를 꽉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우아래로 삐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얇아지고 잘 부서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가고요. 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호스트가 올라간 부분이고 그라벤이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분지가 되는 거고 호스트는 이게 위에 산맥이나 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남북으로 다 길게 뻗쳐 있죠. 그래서 이 확장은 연속적으로 시에라 네바다의 동쪽, 네바다, 유타, 아이다호, 남부에 걸쳐 넓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지각은 또한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오른쪽에 아마 후보댐 보셨잖아요. 이 후보댐이 보이는 여기 저수지긴 한데 아마 그 위쪽일 것 같아요. 여기가 레이크 미드라고 보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데스밸리 보이시죠? 여기가 라스베가스 좀 되죠. 저희가 후보댐을 지나서 라스베가스 지나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부분에 여기서 여기 끝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또 후보댐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는 길로. 에서 큰 후보댐이 만들어졌고요. 그 연결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또 얘기했기 때문에 검색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데스밸리는 그 단층 작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사진을 좀 더 들어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잘 돼 있어요. 책에 잘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될지는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단층에서 퍼니스 크릭 베이신이 열리고 300만 년쯤에 벨리워드 베이신이 만들어졌고 그라비안 메터 데스밸리 기저함이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으로 향해서 실제 데스밸리 보시면 이쪽이 블랙 마운틴이고 이쪽이 파라민트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깊어요. 이쪽이 얕아요. 근데 이쪽의 산들은 다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산이 세라 네바다도 그때 레인 세도 현상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요즘 좀 굉장히 수록과 굉장히 경사가 심할 거고 이쪽 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쉐도는 여기서 다 말아놨어요. 넘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지만 제가 유치해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드워터의 깊이는 가장 깊은 것이 2,700m라고 합니다. 저희가 볼 땐 저지인데 거기서도 또 2,700을 또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조그만 단층 갈로 펄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계속 두 개의 펄트로서만 된 게 아니라 적고 굉장히 펄트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단층장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일단 나와 있어요. 블랙 마운틴이 유기하기 시작하면서 파라미트하고 커튼우드 마운틴은 정상적인 단층보다는 낮은 각도로 서쪽으로 미끄러졌다는 거죠. 서쪽 태평양 쪽이죠. 600만 년 전쯤에 커튼 마운틴이 파라미트 꼭대기 향해서 다시 북서쪽으로 향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고 그라피안 마운틴은 저 건너편에 있는 거죠. 마운틴은 휘네랄 마운틴 그것도 같은 쪽에 있어요. 블랙 마운틴 쪽으로 그쪽으로 미끄러져 섰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블랙과 파라미트 마운틴이 한때 나란히 정상 단층 작용을 따라 당겨졌을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상 단층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파르지만 낮은 각도에 깊이었을 것이고 단층들이 미끄러지면서 오늘날 보이는 기울어진 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단층의 단층이 계속 일어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용어가 참 익숙치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 많이 보셨죠? 이것을 터틀백이라고 하고 거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암석 자체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노출된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티스펠리스도 드라이브 코스도 신생민 샀기 때 1200m 두께로 쌓여서 이거는 열수작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티스펠리스 보면은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암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열수작용에 의해서 제일 가공대에서 노출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끼리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열수랑 상황이 그런 거는요. 그래서 형성됐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그렇게 데시벨리가 침전물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로 건너갔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자브라스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900만년 경전에 데시벨이 무리로 드러나기 데시벨리가 무리로 있기 전에 레이크 매니가 형성된 빙하기 이전으로 그때 호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지역이 그때 레이크 매니 말고도 그 전에 저지니까 호수가 있었겠죠. 수백만 년 동안 근처 산으로부터 태적물이 호수 바닥에 이어마지는 객을 그리고 블랙 마운틴이 화산지대였을 때 나로 화산지가 쌓여서 머니스 크릭이 됐다고 하는데 머니스 크릭이 자브라스키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 이거를 다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게 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 또 그래서 레이크 매니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레이크 매니는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매도도에 된 거고 또 여기 이것이 아퀴버라고 그래갖고 데드베이신이 보면 굉장히 밀도가 있고 미서가 있고 홍수가 지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배수가 이게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아마고사 리버라고 물줄기라고 하면 그 밑에는 저 얼마 전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지나가다가 테를 봤는데 데스밸리의 지하층에 지하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펄스크린과 그 렌치 있는 곳에 거기가 야자수도 많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지하수가 엄청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엄청 많고 저는 데스밸리와 지하수가 다 증발만 되고 지하수는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 지하수 엄청나게 석회라든가 실제 텔레비에서 그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텔레비가 아니라 저 자리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사온 자료. 네, 봤어요. 헷갈렸어요. 텔레비도 보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레이서 플레이그 프라이어죠. 그 돌들이 굴러다니는 거. 그것도 좀 어떻게 왜 굴러다녀?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 이 움직이는 돌은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돌이 구른 흔적은 3년에서 4년 정도 남아있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탄산염 강물이 짙은 배고모가 있는 산 쪽으로 굴러내려온 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굴러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알루비아 페인 선상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 따리 안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 상상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상지의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쪽에 선상지 밑에 계속 나오는 거가 있고요. 알루비아 페인에 거기에는 또 생태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리토피트 군락이 있는데 이게 그 펜 안으로 스며들듯이 파고 들어간대요. 뿌리가 길이가 9.에서 15m. 거기에도 저희는 안 보였잖아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용어적으로에서만 여기는 또 다시 태국고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와인글래스 캐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계곡이 흘러서 다른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선상지 알루페아 그 뺀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근데 뒤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계곡이 굉장히 넓은 계곡이죠.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와인잔에 따라서 와인글래스 캐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알루페아 뺀이잖아요. 선상지인데 이게 다 이런 표현을 와인글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은 거고 큰 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와인글래스에 대한 거 보이시죠? 얼른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표현을 와인글래스 캐년이라고 합니다. 그 와인글래스 캐년, 저희가 이름을 너무 몰랐던 게 터틀벨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데스밸리 이런 지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데스밸리 기후가 굉장히 기후 시스템이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다시 안 드리고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밸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실제로 뒷부분을 언제 됐고 공원이 언제 만들어졌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 대해 일단 써놨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도 약간 요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스밸리의 동식물인데 이 부분은 저기 우리 손대라라님을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사진들이 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많이 올 건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가 저는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단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 원래 제가 보여드렸던 암석 관련해서 근데 여기다가 제가 넣을 거는 지난번에 파프에 넣었던 그런 섹션을 나눠서 넣을 것이냐 약간 고민스러워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뭐랄까 하면 너무 좀 복잡하지 않고 그건 좀 결정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쫙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데스밸리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영문집에 사진 거잖아요. 이거요. 두껍죠. 혼났어요.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무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록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말이 왜 이래 그래서 고친 것들도 좀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딱히 염려되는 건 아닌 게 자료 3개가 크로스가 되면은 뭐 대충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료는 이사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전문가 돼가는 거예요. 일단 첫 단계로 용어를 엄청 끌고 모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모으면 정보가 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몽골하고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이 책 끝날 때까지 이재인 선생님은 한 2달은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더 하시고 또 번역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좀 그러세요. 예. 일단 식사하고 네, 그래요. 빨리 식사하고 합시다. 예. 네. 그때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식물하고 공룡들이 확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사용을 하는 유전의 50%가 그때 생겨요. 유전? 네, 석유가. 지금 놀랍지? 석유. 생명체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때 강의 시간에 이제 그 생명 현상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슨 물학적 비유가 아니잖아. 네. 새로운 식물 종이 나와버린 거야. 지질학적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지구가 가지고 이쪽을 공부를 하면 생명 전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계획대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부터는 다른 토닝 하다가 다시 몽골 가면 계획하고 지지를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번 1월에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전문가들 기록 적어주는 거예요. 지질만 하세요. 두분 좀 늦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양현애 학생이 석사 마치고 1년 후는 박사세 취직하겠대요. 박사세
지금 김현미 선생님처럼 전임 연구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공포를 하면 양현 학생이 이제 학업이 있으니까 1년 있고 이제 석사 마치면 박자세 정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요. 후보를 올릴까요? 올렸어요. 이재 선생님, 동현님 하시. 이거 안 나왔잖아요. 이사 온가요? 이사 온가요? 당연히 이사 와야지. 이사 와서 사무실 옆에다 방 하나 놔둬놓고 3년 전에 다 박사님.